IT 지마크 GPT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이 핵심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백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오라클의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요 오라클 코리아의 김동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바로 들어가죠. 근데 먼저 이게 이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가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이제 2014년에 출시가 됐고, 네. 이제 2년 된 거죠, 횟수로는. 네네네. 지금 이제 요즘 백업 시장에서 아주 핫한 네네. 아이템입니다. 예. 네. 자, 핫하다면 이유가 있으니까 핫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기존의 백업이랑 비교해서 네. 어떤 점이 확실히 다른 건지 네. 그걸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번 진행해볼까요? 네네. 기존 백업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제 슬라이드 왼쪽에 이제 컴퓨터고, 오른쪽으로 이제 외장하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네. 내 컴퓨터를 이제 회사 데이터, 내가 한 작업들 많이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직을 대비해서 백업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받을 때 기존의 백업이 만약 내가 매번 퇴근할 때 백업을 건다, 네. 스케줄러에 의해서 걸면 이제 컴퓨터에 문서들도 많고 새로운 문서도 있고 지금 작성하고 있는 문서도 많고, 네. 그러면 기존 백업들은 딱 그 스케줄러가 도는 백업이 도는 시간 딱 그 시점에 네네. 딱 그 사진만 백업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업을 받고, 그럼 월요일에 받고, 화요일에 받고, 수요일에 받았어요. 오늘 목요일에 받는데, 만약에 문서가 또 추가됐어요. 아니면 변경됐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 변경된 것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기존의 백업 솔루션이나 백업 방식들은 이제 전체를 다 받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걸 백업 저장소에 보내면, 백업 저장소에서 전체 다 받은 거를 딱 보고 중복 제거를 해서 변경된 것만 압축해서 저장하는. 네네. 그게 이제 기존의 백업 방식인 거죠. 그럼 이런 방식의 이제 단점은 딱 정해진 시간에만 받다 보니까 그 시점이 아닌 에 발생한 문서들은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복구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네. 받을 때마다 전체를 받으니까 컴퓨터가 느려지고 그리고 전체 받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죠. 네. 문서가 많아지면 시간도 길어지고 점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또 랜섬웨어도 그렇고 그렇죠. 보안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럴 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또 높아질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실시간으로 어떤 이걸 보호를 해야 돼요. 우리 문서 작성했는데 백업 안 봐가지고 날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번 그림은 여기서 좀 더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을 만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어제 엑셀을 만들거나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나면 저장을 하잖아, 변경을 하려면. 네. 근데 저장을 안 하고 얘가 자동으로 이제 트래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컴퓨터에서 문서를 변경하거나 하면 그 정보, 이력이 실시간으로 외장하드로 가는 거죠. 네. 백업에 실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백업을 받는데 전체를 받는 게 아니고 변경된 것만 받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실시간으로 변경 데이터들이 가다 보니까 데이터 보호가 실시간으로 된다. 두 번째가 변경된 것만 받다 보니까 내 컴퓨터에 성능에 영향이 거의 없다. 그다음에 저장 용량도 많이 세이브되고.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을 이제 모티브해서 만든 제품이 이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시간에 네, 인텔리전트한 백업. 맞습니다. 네, 그죠? 예, 예.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인 거죠. 기존 이제 백업 솔루션이 이제 구현을 못했던 걸 이제 오라클이 이제 네. DB를 위해서 네네.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많은 여기 시청자분들,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런 저기 장표에 나와 있는 맞습니다. 이런 형태의 백업의 유형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어떠세요? 필드에서. 어느 고객들이나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다 당면하고 있어요. 네. 아마 당면하지 않는 고객들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긴 합니다. 네. 그 몇 군데가 몇 어느 군데가 곳이냐? 여기 쓰고 있는데. 이걸 쓰고 있는데. 그건 뒤에서 제가 알아보도록. 예. 너무 이렇게. 예.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 오라클 이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의 그렇죠. 주요 특징들 네. 몇 가지 알아보고 예. 여기 분들은 사례가 궁금했거든요. 맞습니다. 사례로 이제 들어가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사례 네네.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장점 세 가지만 네네. 먼저 짚어보고 알겠습니다. 사례로 가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가 있으면 이제 오라클 DB의 모든 버전에 대해서 변경분만 백업을 받아가지고 마치 네. 풀 백업처럼 네. 만들어 준다는 게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의 큰 장점이고 네.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뒤에 기존에 쓰던 테이프이다 아니면 DR 센터나 원격지에 또 다른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를 둬서 전자소선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타겟은 어떤 건지 상관없는 거죠. 이제 그죠? 오라클 DB면 다 가능하다. 네네네. 예. 아, 소스가 예, 소스가. 오라클 DB 가능하고 네. 타겟은 이제 뭐 오프라인 테이프이 됐건 아니면 네. 뭐 시스템이 됐건 네. 상관없는 거죠. 맞습니다. 타겟은. 예, 예. 네네네.
오케이. 가장 큰 장점 첫 번째가 이제 실시간 데이터 보호. 네. 그러니까 오라클 기존 백업이 그 백업 시간에 딱 스냅 기념에 백업을 했다면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그대로 전송해 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초 미만의 1초 미만의 RPO가 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로 데이터 로스라고. 그래서 제품 이름이 제로 데이터 로스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아, 제품 이름이 아예? 네, 아, 네네. 근데 사실 이런 그 실시간 백업에 대한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실적에서 구현하는 데서 성능적인 이슈가 아직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죠. 기존에도 이걸 실시간 백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아닌 스토리지 레벨, 네네. 시스템 레벨 아니면 하드웨어 레벨에서 많이 이제 이걸 하는 방법은 있었지만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비용도 들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네네. 라이센스도 필요하고 이런 이제 잔점들이 많았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매칭되는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만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데이터 유실이 지금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 데이터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유실은 그 DB만이 아니라 연결된 모든 DB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저희는 풀 백업을 한 번 받고 그 다음에는 변경분, 증분 백업만 받으면 마치 그 증분 백업을 가지고 풀 백업처럼 구현을 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성능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운영 서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기존 대비 한 10배의 백업 스토리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검증해 보잖아요. 그렇죠. 복구를 해 보는데 이게 그 담당자들의 이제 복구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백업은 맨날 받는데 네. 복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들고 네. 과연 이 백업 받은 데이터 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복구를 하는데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내가 굳이 그렇게 복구를 안 해봐도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안에서 저장된 백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합 성식을 해줍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데이터 운영자들이 예. 굉장히 이것이 도입이 되면 좀 이렇게 발 뻗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진짜 우리가 보험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도 매달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업도 매일 백업을 받는데 보험도 뭐 평생 뭐 한 번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네.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 백업 시장에서는 내가 매일 백업을 받지만 복구를 했는데 복구를 못한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네. 그 이유가 나는 백업을 받았지만 그 사후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복구 테스트도 안 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하지만 네.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그런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네. 사실 복구 테스트 쉽지 않죠. 맞습니다. 이거, 예. 이거 하는데 계속 뭐 다른 거 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그래서 기존 백업의 우리 데이터 센터 여러 DB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HP 스토리지 있고 EMC 있고 IBM 있고 베리타 스토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스토리지를 이제 백업을 하기 위한 백업 에이전트가 깔리고 네. 그거를 이제 미디어 서버를 통해서 VTL이나 테이블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든 에이전트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업의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 미디어 서버를 두는데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면. 네. 이런 그림이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렇게 심플하네요. 에이전트는 필요 없습니다. 네. 기존의 백업 에이전트는 필요 없고 미디어 서버도 필요 없고. 네, 미디어 서버도 필요 없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보내면 되고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를 수익 확장 아니면 수평 확장하면서 네. 이제 그 가용성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뒤에 이제 탭이나 이런 걸 바로 연동도 가능하고요. 이 네트워크도 아까 인크리멘트를 백업이 되니까 네트워크도 크게 뭐 네트워크를 따로 뭐 이렇게 확장시켜야 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좋은 지적입니다. 기존에 네. 내가 하루에 100테라를 받았다, 계속 받았다 그러면 네. 실제로 변경되는 데이터는 5%,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테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매일 5테라씩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트워크 사용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축되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거 아무리 이렇게 좋은 개념이더라도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또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 백업이 뭐 기존에 생망을 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는 어느 서버나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트워크를 통한 백업이기 때문에 기존 미디어를 기존 인프라를 구축한다기보다도 그냥 네트워크를 연결시켜만 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이거를 네. 그냥 뭐 TV 주문하듯이 네. 해가지고 네트워크에 딱 붙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기존 백업 네트워크에 붙여가지고 그 망을 통해서 백업을 받는 아주 그냥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 세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나요? 세팅은 그쵸. 뭐 기존 백업이 뭐 어느 에이전트를 밴더가 와서 뭐 해주고 여러 밴더들이 왔는데 이거는 리커버리 갖다 놓고 뭐 EM이나 네. 아니면 스크립트를 통해서 뭐 1시간 이내, 뭐 30분 이내로 간단합니다. 네네. 자, 이제 우리 사례들 보도록 하죠. 네. 여기 있는 사례가 1, 2, 3, 4, 5, 뭐 제조, 금융, 각 버티컬부 다 있는데 네. 이게 국내 사례인가요? 해외 사례인가요?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도 많고 네. 국내 사례도 많은데 왜냐하면 저희 시청자들은 국내 사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사례를 다 여기다 놓고 싶었는데 방송 시간이 이런 거상 네네. 딱 알짜배기 국내 사례만 저희가 오케이. 네네. 인더스트리별로 네. 각 사례들도 환경도 다 틀립니다. 네. 실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쪽 사례의 그 백업 환경이 우리 회사랑 맞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걸 초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각 사례별로 네. 각각 이제 특장점이 있고요. 네네.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 제조회사네요, 우리나라에. 네. 제조회사인데 여기는 제조회사 특성상 이제 공장이 있고 공장은 24시간 풀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엑사데이터의 DB를 백업받기 위한 이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주센터가 있고 네. 재복구센터가 있는데 이 고객의 요청은 나는 주센터 DB의 백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로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가 자랑하는 실시간 데이터 보호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시면 굳이 주센터에서 백업 받지 말고 DR 센터에서 어차피 주센터랑 DR 센터 DB는 동기화되는 것 때문에 네. DR 센터에서 백업을 받고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의 모든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DR 센터에서 백업을 받고 복구는 DR에서 주센터로 복구를 하는 개념입니다. 네네네. 네. 이거는 두 개 주센터, 재복구센터 국내에 있는 거. 네, 국내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센터가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복구센터에서 주센터로 이제 바로 복구가 가능한 거죠. 네. 만약에 그 제조업체 같은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생산 기지가 예.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해외에 있는 경우는 해외에 있는 거기서 이제 따로 이제 로컬에다 받을 수도 네네. 있고 뒤에 또 다른 사례가 있겠지만 뭐 리모트 백업도 가능합니다. 네. 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차피 인크리멘탈이니까. 맞습니다. 백업량이 확 줄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사례 1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 백업 대비 백업 시간이 12배 감소했어요. 네. 기존 백업이 6시간 걸렸던 게 지금은 30분 미만으로. 네. 그리고 복구 시간도 3배 감소하고. 왜냐면 이 복구 시간이 기존 뭐 VTL이나 이런 테이프들은 백업 시간보다 복구 시간이 1.5배에서 2배 많이 걸려요. 네네. 하지만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백업 헤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백업 헤더가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는 복구할 수 있는 대역폭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존 백업들이 이제 복구를 위한 뭔가 파일을 이제 파일 시스템 생각했다면 얘는 모든 백업 기록이나 백업 트래킹인들이 다 DB상에 있기 때문에 백업 시간과 복구 시간이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네네. 복구 시간은 3배 감소됐고 그리고 백업 공간 상용량은 기존 대비 6배 감소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됐으면 여기 이 제조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제조회사의 이제 사례 같은 거는 고객사한테 되게 만족해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객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네. 오라클 홈페이지에 오면 실제 사례 발표를 전 세계 글로벌 고객 앞에서 한 이제 사례가 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제조회사겠죠?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네. 그렇더라고요. 네. 자, 자, 뭐 회사 이름 안 밝히더라도 네. 은행, 증권, 뭐 이렇게 여러 보험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데입니까? 저희가 이제 금융 사례를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네네. 지금 사례 2의 금융은 카드사예요. 카드사,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루 매출액이 그러니까 1조 원 거래가 되는 카드사예요. 네네. 네. 1조 원 거래되는 카드사인데 네. 1조 원을 보호할 수 있다 실시간 보호로. 그래서 이 고객사가 실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증분 백업만 가지고
가상 풀백업 효과를 봤다. 우리는 네네네. 실시간 데이터 보호로 RPO가 제로에 수렴하면서 1조 원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카드 사기 때문에 진짜 RPO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RPO가 20분이었어요. 네. 기존 RPO가 20분이었는데 이제 리콜 어플라이언스 도입하면서 RPO가 빵으로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잠깐 전슬라이드 보시면 네. 기존에 이제 카드사는 원장 업무계 DB를 이제 BCV 볼륨 카피를 떠가지고 그 볼륨 카피에서 VTL로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의 문제점이 볼륨 카피에서 백업을 받다 보니 저 볼륨 카피에서 배치도 돌려야 되는데 데이터는 늘어나는데 백업 시간도 길어지는데 배치 시간으로 돌려야 되는데 배치가 업무 안에 안 끝나는 거예요. 업무 시간 오픈 전에.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찰나에 저희 제품을 도입하게 돼서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영 서버에서 증분 백업만 받고 BCB를 최대 활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백업량이 기존에 이제 하루에 48테라 데이터 풀 백업을 매일 받았는데 리콜 어플라이언스 도입해서 이제 1.4테라를 1시간 이내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업량은 30배 감소하고 백업 시간은 10배 감소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PO는 거의 뭐 RPO는 이제 기존 20분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1초 미만, 1초 빵에 미만.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축 효과 1을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회색 그래프가 기존, 네.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리콜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도메인 대비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을 이거는 이제 바로 딱 이제 이 어플라이언스를 네트워크에 딱 붙이는 순간 네. 바로 이런 효과를 바로 얻는 거잖아요. 몇 달 뒤가 아니라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질문할 것도 있는데, 네. 그럼 기존에 받고 있었는데 기존 네. 백업들은 어떡하냐? 네네. 이 고객사 같은 경우도 VTL 리콜 어플라이언스 도입하고 나서 기존 VTL을 바로 버리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VTL 백업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이제 백업 기간이 기존 VTL처럼 30일 정도 보관이 되면 네. 그 시점에서 이제 기존 VTL을 이제 끊어내는 네네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보통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마이그레이션 하겠네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기존 백업에 있는 거를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로 이제 이렇게 홀링 형태로 네네.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시간이었던 거로 이제 RPO가 네네. 빵으로 바뀌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공공이에요? 이제 공공 케이스인데 이제 이 공공 케이스는 전국 각지에 이제 병원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공단 같은. 네, 뭐 공단, 그런 네네. 공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박스가 데이터 센터예요. 전국에 4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네. 각 데이터 센터별로 VTL도 있고 테이프도 있어요. 네. 이 고객의 목적은 이제 이 센터가 무너지면 이 DR이 없기 때문에 이 공공기업은 센터가 무너지더라도 데이터는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다가 리컬 어플라이언스 갖다 놓고 인천, 안산, 대구, 울산에서 리모트로 증분 백업과 실시간 리드를 보내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질문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원격지에서 네트워크가 안 될 텐데 백업을 받냐? 그래서 이 고객이 선택한 게 이제 압축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백업을 보낼 때. 그러면 기존 대비 증분만 해도 주는데. 네, 그것도 압축까지 했으니까. 예, 압축까지 했으니까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지에서 백업을 받는 이제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밴드는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면 이게 커버가 된 걸까요? 이 고객 같은 경우는 들으시면 놀라겠지만 네트워크가 초당 10메가 미만이에요. 그래요? 네. 놀라시죠? 네, 저도 맨 처음엔 딱 갔는데 고객이 제일 큰 데가 10메가고 보통 3메가, 5메가 이렇게 초당. 네트워크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기업용 네트워크. 네네. 저희 집안에 이런 그런 네트워크랑은 예, 저도 요새 기가 인터넷인데. 예. 그래서 이제 기업용 네트워크는 되게 훨씬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초반에도 좀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또 잘 받고 실제 이 공공 케이스는 한번 장애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믿었던 로컬의 VTL 장비가 복구를 실패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쟁 날 거 아니면 우리는 이 리컬 어플라이언스 쓸 일 없다고 고객이 장담을 하셨는데 저희 리컬 어플라이언스에서 리모트로 복구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카드사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비즈니스에 이루어지고 하지만 여기 공단 같은 경우는 병원이다 보니까 9시, 6시 압축 백업을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훨씬도 리저널 한 24시간 내내 있는 트래픽이 많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례 3 같은 경우는 공공뿐만 아니라 뭔가 분산되어 있는 맞습니다. 유통회사가 뭔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여러 어떤 센터들이 기업의 있다든지 DB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네네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고객들한테 되게 적합한 왜냐면 그런 케이스라고 데들도 보시면 지금 되죠. 말씀하신 기업망이 네. 별로 안 좋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비슷할 거라고요, 다들. 예. 그럴 때. 여기도 이제 또 다른 금융 사례인데 네. 이건 굳이 이제 어디 업종이 카드 보험 중 은행 중 여기는 어디? 이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네. 네네. 보험회사인데 아무튼 여기다가 금융에다가 괄호하고 보험이라고 써주세요. 그거 괜찮잖아요, 그거는. 아니, 보험회사가 몇십 개 되는데 어떻게 알아? 어. 근데 그렇게 쓰면 또 고피님이랑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기회가 또 적어지니까. 그 깊은 뜻이 있었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네네. 여기 토크화이트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고객의 이제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기존의 이 고객분은 장애를 받으신 경험이 있어요. 네네. 이 SAP DB를 주로 백업을 받는 고객인데 기존 네. VT를 받았는데 네. 장애를 받아서 복구를 해봤더니 SAP DB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각 SAP DB가 서로 다른 시점으로 복구를 해놨더니 이게 DB끼리 아, 안 맞아가지고 정합성이 안 맞아가. 안 들어가서 결국 수기로 다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리커버 어플라이언스는 실시간 리드가 되니까 네. 모든 DB를 딱 동일 시점으로 정확히 올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메리트를 늘리고 네. 고객이 이제 구매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첫 번째가 그거죠. 야, 진짜 그 복구했을 때 그 복구 시점이 서로 어긋나면 네. 진짜 그거 뭐야, 골치 아프겠네요, 진짜. 근데 이제 다 이제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이 고객은 또 이제 빠른 복구를 원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한 대 갖고는 충분치 않다. 리커버 어플라이언스 2대를 수평적으로 확장해서 붙여가지고 시간당 28테라의 네네. 복구 속도를 이제 원했기 때문에 아. 2대를 이제 하나의 트윈처럼 붙여가지고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이건 이제 제조. 마지막 사례 이제 제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조 이제 첫 번째 사례랑 이제 거의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제조라고 네네. 볼 수 있는데 네. 요게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이 뭔가를 많이 이제 구축을 해놨어요. RPO를 최소화시키고 빠른 복구 이런 걸 위해서 많이 구성을 해놓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죠. 전체적인 시스템이. 네. 딱 그림을 봐도 이제 복잡하잖아요. 이제 RPO를 줄이기 위해서 오라클의 리두 영역만 따로 리모트 카피를 하고 스토리지 레벨에서 네네. 그리고 1차는 주센터에서 받고 그 받은 것도 불안해서 이제 캠퍼스 DR에서 2차로 DR에서 이제 VT를 받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복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가장 큰 불만이 주센터에서 백업을 받다 보니까 24시간 돈 없는데 아무리 백업이 증분 백업을 받더라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걸 최소화하고 싶다라고 네. 해가지고 리커버 어플라이언스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했냐면 다른 케이스를 보시면 그 많던 산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리커버 어플라이언스는 주센터에서 DR 센터로 실시간 리드만 보내고 백업은 첫 번째 사례랑 마찬가지로 DR에서 받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센터에서는 백업 때문에 그 어떤 퍼포먼스 저하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복구는 또 DR에 있는 리커버 어플라이언스에서 주센터로 복구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건 물론 이제 캠퍼스 DR이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네트워크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객도 마찬가지로 RPO를 제로로 하면서 데이터를 시간을 보호하고 전체적인 백업 아키텍처가 단순화된 거죠. 네. 자, 이제 이제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백업 관련돼 가지고 이분들께서 이제 뭐 고려해야 될 사항들, 포인트들, 핵심 포인트들을 일단 좀 이렇게 짚어주시면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기획이라는 할 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 백업 솔루션들의 이제 과제를 제가 크게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가 데이터 보호. 그러니까 기존 백업 솔루션들은 백업은 받지만 이 백업이 말 그대로 그냥 백업이에요. 복구를 생각하지 않는 백업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추가로 백업 받은 것에 대한 주기적인 정확성 체크가 없다 보니까 복구를 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높다. 네. 첫 번째 이제 데이터 보호고 두 번째가 효율성입니다. 왜 맨날 똑같은 변경된 데이터는 5% 10%밖에 안 되는데 왜 맨날 똑같은 양을 백업받냐? 이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증분 백업만 가지고 효율성을 높인다. 세 번째가 백업 업체 따로 있고 스토리지 업체 따로 있고 백업 받는 소프트웨어 업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툴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심플 이제 베스트인데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오라클 백업 장비 하나로 하나의 툴로 하나의 벤더에서 모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관리 유용성. 마지막 네 번째가 확장성입니다. 기존 백업 장비들이 데이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백업 장비가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실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5년, 10년 뒤에는 백업 장비를 추가로 놓거나 아니면 백업을 분산시켜야 돼요. 하지만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뛰어난 확장성으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총 이제 4가지 과제를 제가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네. 자, 이 4가지 포인트를 한번 네. 좀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도록 네, 네. 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보호부터 이제 기존 장비와 기존 어플라이언스랑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죠. 실시간 리드로 우리는 수십 분, 수시간의 RPO가 아닌 1초 미만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네. 데이터 유실을 막을 수 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 정합성. 네네. 주기적인 데이터 체크로 굳이 복구를 안 해봐도 이걸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거의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네. 요새 비즈니스 자체가 데이터를 굉장히 분석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예. 고객 분석 무슨 분석 다 데이터잖아요. 그런 데이터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높아질 것 같아요. 데이터가 이제 고객 데이터도 있고 기업 데이터도 있는데 네. 이 데이터가 소중한 이유가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 중요하고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제 자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꼭 제 가족을 보호하는 거고. 네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데이터 보호가 네. 기업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가 요새는 데이터가 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앞으로 점점 이제 결국은 뭐 5년 이내에 저는 이제 이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이 모든 분야에 다 접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분석이 굉장히 파워풀해진다는 건데 인텔리전트해지고 그런 분석의 시대가 올 텐데 그러려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가 기계가 알아둘 수 있는 데이터가. 그래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그 수요가 많아질 것 같다. 데이터의 양도 말씀하신 양도 중요하지만 금융권 같은 경우는 고객의 그 거래 내역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하죠. 장애가 나더라도 고객의 거래 내역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기존은 풀 백업을 받으면서 풀 백업 동안 부과했던 거를 증금 백업으로서 거의 영향을 줄인다. 그러면서 백업 윈도우가 줄어드는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관리성에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백업 복구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여러 개의 관리 툴이 필요 없습니다.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딱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백업부터 관리, 또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하드웨어 관리까지 모든 게 다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확장성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기존의 백업 장비들은 확장성이 결여된 건 확실히 딱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추가하고 데이터를 늘리려면 기존 서버에다 스토리만 추가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장비를 또 주문을 해야 돼요. 하지만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렉 안에서 수직, 수평 확장이 되니까 그만큼 확장성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이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장비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크 IT를 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어느 국내 고객사 어느 곳에는 실제 지금 장비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데도 있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VTL이나 이런 장비들이 백업 시장을 장악했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있어서는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가 최적이다라는 게 점점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년밖에 안 됐지만 각 인더스트리별로 전 세계에 걸쳐서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나라 쪽에 한국을 보더라도 몰려있지 않습니까? 저게 다 한국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고객들도 많이 쓰고 있다고. 요게도 한국이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이제 샘플링이기 때문에. 농담. 그러니까 이 인더스트리는 상관없이, 그죠? 맞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하기 전에 잠깐 좀 정리해 주시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니라 고객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백업 장비라고 하면 백업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발상에 전환을 해서 가지고 이제 복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복구가 될까? 이게 복구가 될까? 데이터가 보호될까? 이 복구 초점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를 생각하시거나 검토를 하셔서 다름을 경험을 하시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다름을 경험하다라고 문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 있으면 좀 이름을 좀 적어 주세요. 예. 네. 3분 정도. 김홍주님, 여러 지역에 예. 분산된 오라클 DB 서버를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로 백업할 수 있는 건지요?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사례에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각지에 있는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샘 백업이나 이런 거면 이게 불가능한데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분 백업의 압축까지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김홍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역에 분산된 오라클 DB 서버를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로 백업이 가능합니다. 네. 예. 자, 박정원님, 초기에는 풀 백업을 해야 할 텐데 원격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풀 백업이.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원격지에서 풀 백업이 딱 네트워크를 개선했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네. 풀 백업을 로컬에서 받아요.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있는 데로 가서 폴링 개념으로 거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다음부터 증분 백업을 하면 가상의 풀백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예. 김기준님, 지정된 시간에 백업을 하도록 설정을 한다면 백업 히스토리 관리도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히스토리 관리가 과연 과거 백업이 잘 됐냐 안 됐냐 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는 그런 히스토리 관리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한번 기존 백업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업이 성공했냐 안 했냐 얼마 걸렸냐 얼마큼 왔냐 이런 모든 히스토리 관리도 가능합니다. 네네. 이인님께서 아까 10메가 10메가 네. 1초에 10메가밖에 안 된다 미만이라니까 놀라셨네요. 네. 네. 자, 김한수님, 실시간 백업 방식은 원본 자료가 병렬될 때마다 백업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는 형태인 걸로 생각되는데요. 원본 자료에 논리적인 오류가 생겼을 때 백업 자료도 동일하게 오류가 업데이트 되어 버려 정상 자료를 복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한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기존 백업 장보는 원본 DB에 문제가 생기거나 콜옵션이 돼도 그리고 백업 받으면 감지를 못해요. 네네. 백업으로 그대로 가는 건데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그 실시간 백업이란 거는 데이터 가드의 그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가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간 넘어가다가 네트워크 쪽에서 패킷 문제가 발생했다. 아니면 원본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 백업 받는 즉시 감지가 되고 실시간 뭐 네트워크로 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백업을 받는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에서 그걸 감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엔드 투 엔드 밸리데이션을 얘기하는 게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서 그 정합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크는 확실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인희님, 엑사데이터와는 인피니밴드와 인터페이스 되는 거죠. 엑사데이터 버전과는 상관이 없는가요? 저희는 현재 X3, X5를 운영 중입니다. 네. 이인희님 같은 경우는 실제 엑사데이터를 운영하시는 이제 고객분인 것 같은데, 엑사데이터와는 인피니밴드로도 되고, 텐지도 되고, 모든 네트워크는 다 됩니다. 예. 그리고 엑사데이터 버전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 강건식님, 디스크 복제를 이용한 백업의 경우도 변경분만 복제를 하고 있으며 장애 시 싱크만 끊고 임포트 시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오라클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장애 시 바로 기동해서 사용은 못할 것 같은데 맞게 이해한 건지요? 강건식 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맞는데 이 디스크 복제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백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스크 복제는 사진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내 백업이란 거는 어느 시점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동영상도 우리가 과거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디스크 복제는 딱 스냅 찍은 스냅샷처럼. 그 전 지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디스크 복제랑은 약간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장애 시 바로 기동해서 사용은 못할 것 같은데 백업 장비이기 때문에 장애가 나면 이제 리스토어를 하고 이제 리커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우님, 실시간 전송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시간 전송은 말 그대로 DB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내가 리두 생성량이 오라클 DB의 리두 생성량이 네. 초당 10메가다. 네. 그러면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초당 네. 10메가 이상 되면 되는 거죠. 네. 이분께서 고객 사례 중에서 이커머스 사례도 있는지, 유통이나 뭐 이커머스 사례도 있는지 물어보셨네요. 일단 이커머스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이커머스 사례가 국내에서 POC나 BMT를 한 사례는 있어요, 최근에. 네. 하지만 아직 전 글로벌하게는 있는데 이커머스 사례가 뭐 원하시면 제가 그런 거는 네네. 따로 이렇게 네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경님, 오라클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실시간 동기화를 통해 데이터 유실을 없애는 걸로 설명하셨는데 액티브 방식의 DR 솔루션입니까? 이기종 간의 백업 시스템의 복잡성을 간소화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된다면. 그러니까 김민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브 방식의 이제 DR 솔루션은 오라클 개념에서 말씀하신 데이터 가드, 액티브 데이터 가드인 거고 네.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백업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가드는 이제 살아있는 DB인 거고 네.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그 살아있는 DB를 백업을 받으면서 그 백업 히스토리를 쭉 가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백업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상수님, 실시간 전송한다는 개념인데 정합성 보장은 어떻게 되고 네트워크 장애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그 정합성 보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 투 엔드에서 보내는 쪽, 받는 쪽에서 그 정합성 체크를 하는 거고 그 질문 두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 장애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고객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네트워크 장애가 나면 실시간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내가 이틀 동안 이제 네트워크 장애 났어요. 이틀 연결됐는데 그럼 이틀 동안 갭이 발생한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네트워크 장애가 났다가 네트워크가 복구되면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에서 그 DB 서버랑 통신되잖아요, 이제.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갭이 우리 안 만난 지 얼마 됐지라고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네. 그 일자를 세서 그 동안 발생한 아카이브 로고를 이제 가져오는 네네. 그런 개념입니다. 데이터 가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서희님, 엄청나게 강력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가격도 만만치 않겠죠? 이 가격 질문, 예.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가격을 이제 말씀드린 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 가격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의 가격보다 이 박선인 님이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 아니면 네. 자사의 데이터가 더 비싼 거잖아요, 가치가. 네네네. 그 가치적인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이 아까 이렇게 도입이 되면 기존에 아까 어떤 환경이 굉장히 심플해지면서, 예.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른 또 TCO 같은 것도 결국 다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만약 기존 대비 공간 절감, 네네. 그렇죠? 뭐 TCO 이런 정책에서 보면 뭐 이 제품 가격보다 더 많은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자, 이님, 공공기관 사례 중에서 DR과 그 제로 데이터 로스 그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로컬에서만 사용하고 DR은 원격지로 한정할 것 같은데. 이인희님이 말씀하신 이제 공공기관 사례가 하나인데 그냥 이제 전국에서 받는다. 네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DR을 구축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DR을 구축 못했어요. 근데 데이터는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서울의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에 데이터만 보내는 거죠. 우리는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도 고객 데이터는 살려야겠다, 네네. 보관하겠다라는 네네. 그런 개념인 거죠. 예. 자, 여러분 지금 몇몇 분들은 지금 같이 오늘 김노차님과 같은 팀에 계신 백운진님께서 답변을 달아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질문에 또 답글이 달려있는 것은 답변이 지금 돼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환님, 백업된 데이터를 타 시스템으로 복구 시에 데이터 호환의 문제는 없는지요? 이 질문도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 백업된 데이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난 전체를 복구하는 게 아니고 어제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이 DBA가 들어왔는데 테이블 날렸어요. 그런 거 많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증권회사에서 DBA로 있었는데 보통 이제 나이 어린 분들이 이게 개발인지 운영인지 모르고 테이블을 날리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뭐 남 탓할 수도 없고 네. 이제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따 시스템에다가 그 탭이 있는 그 데이터 영역만 복구해가지고 이제 DB를 올리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서버가 아니더라도 타 시스템에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네네. 김태식님,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셨는데요. 불확실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김태식님은 이제 저희 이 토크 IT 하기 전에 되게 일찍 들어와서서 인사도 나누시고 하신 분인데, 네. 불확실성은 이런 거죠.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은 백업, 엄밀히 말하면 받아놓은 백업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난 매일매일 백업을 받는데, 네. 과연 이걸 가지고 복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백업 담당자들 다 모아놓고, 자, 여기서 지금 본인 회사에서 받고 있는 백업을 난 100% 복구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 손들어 보시라고 하면 한 몇 명이나 손들까 하는 거죠. 네. 리커버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저장되어 있는 백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밸리데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밸리데이션이 이제 스토리지 레벨의 밸리데이션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블록 레벨의 이제 밸리데이션이에요. 이 데이터 정확한가, 네네. 복구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라는 네. 이제 취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겠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 저희가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님께서 인피니밴드를 지원하지 않는 스토리지의 경우 샌스위치를 통해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를 연결해도 속도가 괜찮을까요? 일단 센 스토리지더라도 이거는 스토리지 대 스토리지로 이제 백업을 받는 게 아니고 DB 서버를 통해서 알맨으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로 백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뭐 센 스토리를 쓰시고 있으면 네. 어차피 센 스토리지가 이제 그 DB 서버에 연결돼 있을 거잖아요. DB 서버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DB 서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타고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로 오면 됩니다. 굳이 인피니밴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혁수님, 오라클 DB만 가능한데 DB 버전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전혀 없습니다. 오라클 DB는 10G 이상이면 네. 모두 지원합니다. 치한철님, 사용자 실수로 인해서 원본 데이터 삭제 등의 경우는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최한철님 같은 경우는 좋은 지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지 시냅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 실수로 원본 데이터 삭제하면 복구 못해요. 네. 근데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아까 어느 분이 여기서 올려주셨는데 뭐 내가 30일치를 보관하면 30일 오늘 기준으로 과거 30일치의 스토리가 쫙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날렸어도 그러니까 어제 데이터는 있는 거죠. 저거죠. 스냅샷이라는 거는 이거는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CCTV, 30일간 CCTV 다 맞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CCTV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그죠? 비유네요. 네네네. 사진으로 있는 거고, 이건 영상으로 CCTV가 맞습니다. 있는 거고, 30일간. 자, 가격에 대한 가격 정책은 이제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가격, 라이센스 정책이 되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는 뭐, 기존의 오라클 DB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면, 일단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사용 가능하고요. 뭐,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사용한다고 기존 DB에 뭐 추가적인 라이센스가 드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에 사면, 바로 그냥 그 사는 즉시 기존 DB를 다 백업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추가 비용 없이. 네네. 예. 대신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뭐 백업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 안 해줘도 되니까 네. 가격이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가격은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의 네.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 맞습니다. 그걸 질문하신 것도 있는데 네네네. 예, 용량에 비례해서 이제 하드웨어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에 따라 이제 내부 네. 라이센스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뭐 접속이 뭐 10,000명 그렇죠. 몇 유저를 쓰냐, 뭐 상관없는 DB가 거죠? 몇 개냐 이런 네네.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겠습니다. 예. 네. 참고로 저희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는 1000개 이상의 DB도 하나의 장비 가지고 백업이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 JP모건이라고 유명한 이제 금융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실제 야, 니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실제 1000개 이상의 DB를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로 백업 복구하는 테스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김홍준님께서 백업한 후에 아카이브 로그는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지요? 우리가 실시간 백업을 받기 때문에 아카이브 로그 백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브 로그는 백업 스크립트에 뭐 아카이브 로그 백업한 거 지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고객이 그냥 주기적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자, 이종훈님은 로그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요? 이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다른 백업보다는 이제 약간 이 로그가 어느 로그를 이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제 뭐 따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박동진님, 현재 DR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는 IP 스토어 솔루션과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 건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 DR하고 막 그러시는 약간 거죠. 이건 DR보다는 DR은 이제 저희 오라클의 데이터 가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백업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백업인데 마치 DR 같은 백업인 거죠. DR의 장점을 결합시킨 백업 장비. 자, 오늘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 올려주시네요. 자, 이인님께서 온라인 리드를 리플리케이션 하는 것 같은데요. 증분 백업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인크리멘탈 백업, 컴 인크리멘탈 백업 두 가지가 다 가능한지요? 알메네서와처럼 리커버리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컴 인크리멘탈 백업이 필요한데요. 네. 이인혜님은 되게 오라클 이제 백업이나 딥에 대해서 되게 깊이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맞습니다. 온라인 리드를 리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리밍으로 보내는 거니까 리플리케이션이겠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리드는 이제 내가 특정 시점을 이제 실시간 리드는 특정 시점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결국 리스토어를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크리멘탈 백업이나 큐뮬레이티브 인크리멘탈 백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다 가능하고 무조건 인크리멘탈 백업을 받아야 돼요. 네네. 오케이. 자, 최한철님께서는 테이프 장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네,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커버 어플라이언스를 두면 기존 테이프를 리커버 어플라이언스 뒤에 다이렉트를 붙일 수도 있어요. 센 스위치를 통해서 다이렉트를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미디어 서버를 두고 미디어 서버를 통해서 이제 테이프로 보낼 수 있는데, 테이프 장치 관리는 저희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시큐어 백업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시거나, 아니면 기존 테이프 밴드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미디어 서버를 통해서 백업을 받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범준님께서 운영 DB의 OS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저희가 이제 5개의 사례를 얘기했는데 5개의 사례가 리눅스, HPUX, AIX, 솔라리스 모든 플랫폼을 다 저희가 국내 리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OS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네. 자, 김홍준님, 복구 시간은 기존의 아카이브 로그를 복구하는 시간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지요? 네, 복구 시간에서만 본다. 복구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풀 리스토어 플러스 아카이브 로그 리커버 하는 걸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리커버 어플라이언스가 복구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 하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3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네. 이게 또 너무 좋은 질문이 많아가지고 예. 제가 이 3분한테만 특혜를 드린다고. 아니면 뭐 좋은 질문 10분 아니신 거죠? 몇 분이세요? 적으신 분이. 저희가 이제 5명. 5명? 다 주시죠, 뭐, 5명. 네. 일단, 가장 질문 많이 올려주신 이인혜님. 네, 이인혜님. 네. 김홍준님. 네. 김완수님. 김완수님. 네. 그리고 최한철님. 그리고 이종훈님. 네. 5분께.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인희님, 김홍준님, 김한수님, 최한철님, 이종훈님, 요 5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스태프는요, 오늘 게스트이신 김동욱 차장님 이메일 주소 여기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김 차장님께 여러분들, 또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상담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네네.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를 점점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는데, 고객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고 간편해졌다는 거예요. 네네. 더하기, 그건 이제 인프라 입장분이고, 현업 입장, 고객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이것만한 제품이 없다. 그럴 때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앞으로 이 동영상을 보실 분들은 그래서 기존의 백업이 과연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 거 이 백업이 맞는 걸까 하고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이제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인님 오늘 경품 받았으니까 다음번에는 얼굴 좀 이인님 보여주세요. 알겠죠? 얼굴 클릭하시고 얼굴 최한철도 마찬가지고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경품 받는 분들은 그 얼굴을 까지 않으면 경품 안 주는 걸로. 제가 그냥 이인혜님도 제가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질문도 좋았는데 이 얼굴을 안 보여주셔 가지고 그런 의미로 제가 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최한철도 마찬가지 얼굴이 없어. 맞습니다. 네. 얼굴 좀 보여줍시다. 우리 얼굴 서로 하는 그런 제 토크화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점심 이제 맛있게 드시고요. 네. 이제 오늘 오늘 금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구나. 하루도 남았구나. 제일 좋아했네. 네. 자, 그러면, 오늘 근데 처음 출연하셨는데, 예.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 이게 제가 체질인 것 같아. 고정 패널로 어떻게 네. 했으면 정말 딱 맞을 네. 것 같아요, 정말, 네. 제가 보기에. 요즘 이렇게 TV 보면 이제 토크수 많지 않습니까? 정치나 그렇죠. 이런 쪽에서. 맞아요. 보면 이제 패널들이 이제 고정으로 많이 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도 이 일단 기회에 고정 전에 있어요. 반고정이 있어요, 반고정. 반고정 있습니까? 반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봐서 이제. 뭐 보조 패널 이런 것도 네네. 네. 이님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저희가 저희 여기 우리가 거의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얼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는 거겠고요. 네, 여러분 오후도 잘 보내시고 오늘 수고하신 김동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